언니를 이렇게 만들다니 용서 못해. 내가 반드시 진실을 밝혀낼 거야. 병원 침대에 누운 언니의 창백한 얼굴을 보며 지연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언니의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분노가 가슴속에서 불타올랐습니다. 이런 나쁜 놈들. 그때 서연이 희미하게 눈을 떴습니다. 지연아, 언니. 하지만 서연은 동생의 교복을 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왜 내 교복을? 똑같은 얼굴과 똑같은 목소리의 쌍둥이 동생 지연은 언니 서연이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언니를 위해서 내가 다 되갚아 줄게. 조금만 기다려줘. 내가 모든 걸 바로잡을 거야. 서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동생의 단단한 눈빛에서 무언가를 느꼈기 때문이었죠.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났기에 동생 지연이 이렇게 분노한 걸까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시원하고 통쾌한 반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시작하겠습니다. 사건이 터지기 일주일 전 아침 햇살이 교실 창문을 비추던 그날도 평범한 하루인 줄 알았습니다. 김서연 학생, 교무실로 오세요. 담임 선생님의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울려 퍼졌어요. 서연은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혹시 또 무슨 상을 받는 거 아냐? 교실 문을 나서는 순간 뒤에서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또 서연이야? 질리지도 않나. 현아의 차가운 목소리였죠. 그 옆에서 민서가 작게 웃었습니다. 교무실에 들어서자 교장 선생님의 환한 미소가 서연을 맞았어요. 서연아, 축하한다. S대학교 특별장학금 후보로 추천되었어. 순간 서연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S대학교라니요. 꿈에 그리던 그곳이었죠. 전교생 중에서 단 한 명만 선발하는 거란다. 최종 선발은 2달 뒤야.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받았어요. 부모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교실로 돌아오는 길, 서연의 발걸음은 구름 위를 걷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교실 문을 열자마자 이상한 기운이 느껴졌어요. 뭐야? 벌써 돌아왔어? 수빈이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태주는 서연을 흘겨보며 볼펜을 딸깍거렸죠. S대 장학금 후보래. 누군가의 입에서 흘러나온 말이 교실을 얼어붙게 했습니다. 현아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어요. 그녀의 손가락이 책상을 꽉 움켜쥐었죠. 전교 2등인 현아에게 그 소식은 날벼락 같았을 거예요. 정말 대단하네, 서연아. 현아의 목소리는 꿀처럼 달콤했지만 눈빛은 얼음장 같았습니다. 그날 오후 도서관에서 공부하던 서연은 잠시 화장실을 다녀왔어요. 돌아와 보니 소중한 수학 노트가 갈기갈기 찢겨 있었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유가 이런 짓을. 떨리는 손으로 노트 조각을 주었지만 복구할 수 없을 정도였죠. 한 달 동안 정리한 내용이 모두 사라졌습니다. 서연은 주변을 둘러봤어요. 도서관엔 학생들이 많았지만 아무도 관심을 주지 않았죠. 마음이 움츠러들었습니다. 다음 날 더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아침 일찍 와서 자리를 맡아둔 도서관 지정석에 커피가 쏟아져 있었습니다. 책상은 물론 의자까지 흥건했죠. 어머, 서연아, 무슨 일이야? 도서관 사서 선생님이 놀라서 달려왔어요. 저도 모르겠어요. 아침에 와보니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점심시간 급식실에서 민서와 마주쳤어요. 아, 미안. 실수야. 민서가 일부러 서연에게 부딪히며 말했죠. 국물이
서연의 교복에 튀었습니다. 서연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목구멍이 막힌 것 같았죠. 이런 일들이 계속됐습니다. 교과서가 사라지고 필통이 쓰레기통에서 발견되고 사물함 자물쇠가 본드로 막혀 있었어요. 서연은 점점 지쳐갔습니다. 밤에 잠도 제대로 오지 않았죠. 언니, 요즘 왜 그래? 얼굴이 너무 창백해. 저녁 식사 시간. 동생 지연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아니야, 그냥 공부가 좀 힘들어서. 서연은 억지로 웃어 보였지만 지연은 언니의 떨리는 손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언니, 혹시 학교에서 무슨 일 있어? 정말 아무 일 없어. 걱정하지 마. 하지만 지연의 마음은 편하지 않았어요. 언니가 뭔가를 숨기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죠. 날이 갈수록 서연의 집중력은 떨어졌습니다. 수업 시간에 멍하니 창밖을 보고 문제를 풀다가도 손이 떨려 연필을 놓치곤 했어요. 서연아, 요즘 컨디션이 안 좋아 보이는데? 수학 선생님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죄송해요. 더 집중하겠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숙였어요. 선생님의 걱정스러운 눈빛이 부담스러웠죠. 드디어 모의고사 날이 왔습니다.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시험지를 받았어요. 첫 문제부터 글씨가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어요. 집중해야 해. 마음속으로 되뇌었지만 손은 계속 떨렸습니다. 시험이 끝나고 일주일 뒤 성적표가 나왔어요. 2등. 내가 2등이라고? 서연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고등학교 입학 후 처음이었죠. 1등은 현아였습니다. 어머, 서연아, 수고했어. 현아가 다가와 어깨를 토닥였어요. 하지만 그 눈빛에는 승리의 기쁨이 번뜩였죠. 화장실에서 서연은 현아, 일행의 대화를 우연히 들었습니다. 됐어. 드디어 저 재수 없는 것 좀 떨어뜨렸네. 우리가 한 건 아무것도 없잖아. 그냥 운이 나빴을 뿐이야. 수빈의 웃음소리가 화장실에 울렸어요. 서연의 가슴속에서 뭔가가 툭 하고 끊어졌습니다. 그날 밤 서연은 일기장에 떨리는 글씨로 적었어요. 나는 아무것도 잘못한 게 없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하지만 문장을 끝맺지 못했습니다. 갑자기 어지러움이 밀려왔거든요. 언니, 지연의 비명소리가 집안에 울렸습니다. 서연이 책상에서 쓰러진 채 발견됐어요. 얼굴은 창백했고 이마엔 식은땀이 흘렀죠.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밤거리를 가르며 울렸습니다. 병원 응급실. 의사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요.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한 탈진입니다. 당분간 절대 안정이 필요해요. 부모님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우리 서연이가 왜? 병실 침대에 누운 서연의 얼굴은 종이처럼 하였어요. 지연은 언니의 차가운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다짐했죠. 내가 반드시 진실을 밝혀낼 거야. 창밖에선 차가운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병원 침대에 누운 언니의 창백한 얼굴을 보며 지연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지연은 언니 방으로 향했어요. 책상 서랍을 열자 분홍색 일기장이 눈에 들어왔죠. 언니, 미안해. 하지만 알아야 해. 떨리는 손으로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오늘도 노트가 찢겨 있었다. 현아가 지나가며 웃었다. 민서가 일부러 음료수를 쏟았다.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다. 수빈이 내 뒤에서 속삭였다. 넌 곧 무너질 거야. 지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분노가 가슴속에서 불타올랐습니다. 이런 나쁜 놈들. 지연은 일기장을 덮고 깊은 숨을 쉬었어요. 그리고
자신의 방으로 돌아가 옷장 깊숙한 곳에서 상자를 꺼냈습니다. 상자 안에는 각종 수학 올림피아드 상장들이 가득했죠. 전국 수학 경시대회 대상, 국제 수학 올림피아드 금메달. 하지만 이 상들은 모두 중학교 때까지의 것이었어요. 지연은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지연아, 넌 왜 일부러 틀리니? 중학교 3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 물었던 말이 생각났어요. 전 그냥 평범하고 싶어요. 그때 지연은 언니의 그늘에서 벗어나고 싶었죠. 항상 전교 1등 서연의 동생으로 불리는 게 싫었어요. 그래서 고등학교에 올라오면서 일부러 실력을 숨겼습니다. 중위권 성적을 유지하며 조용히 지냈죠. 하지만 이제는 달랐어요. 언니를 위해서라면. 지연은 결심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연은 언니의 교복을 꺼냈어요. 거울 앞에 서자 언니와 똑같은 얼굴이 비쳤습니다. 쌍둥이는 아니지만 자매의 외모는 놀랄 만큼 닮아 있었죠. 엄마, 전 먼저 학교 갈게요. 벌써? 아침도 안 먹고? 병원에서 언니 보고 가려고요. 거짓말이었지만 엄마는 의심하지 않았어요. 학교 정문을 들어서는 순간 지연의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서연아. 벌써 퇴원했어? 수빈이 놀란 표정으로 다가왔어요. 지연은 언니처럼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응, 좀 나아져서. 수빈의 눈빛이 순간 차갑게 변했어요. 그래? 다행이네. 근데 아직 얼굴이 창백한데? 괜찮아. 지연은 침착하게 교실로 향했습니다. 교실에 들어서자 현아가 고개를 들었어요. 서연아, 정말 빨리 왔네? 그 목소리에는 실망감이 묻어났죠. 지연은 언니의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주변을 살폈어요. 책상 서랍에 이상한 흔적이 있었고 의자 다리가 살짝 흔들렸습니다. 벌써 뭔가 준비해뒀구나. 점심시간 민서가 지연에게 다가왔어요. 서연아, 다음 주 시험 준비는 잘 되고 있어? 그럭저럭. 민서는 불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근데 너 요즘 공부 방법 좀 바꿨어? 뭔가 달라 보여. 지연은 속으로 웃었어요. 벌써 눈치를 채기 시작했군요. 수학 시간이 되었습니다. 자, 이 문제 누가 풀어볼까? 선생님이 칠판에 복잡한 방정식을 적었어요. 평소 서연도 시간이 걸리는 난이도였죠. 지연이 손을 들었습니다. 제가 해보겠습니다. 칠판 앞에 선 지연은 단 3분 만에 문제를 해결했어요. 더 놀라운 건 3가지 다른 풀이법을 제시한 것이었죠. 세상에, 서연아, 이건 대학 과정 풀이법인데. 수학 선생님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교실이 술렁거렸어요. 현아의 얼굴이 굳어졌죠. 어떻게? 태준이 중얼거렸습니다. 방과 후 지연은 화장실에 숨어 있었어요. 곧 민서가 들어왔습니다. 현아야, 이상해. 서연이 갑자기 더 똑똑해진 것 같아. 그럴 리 없어. 스트레스 받아서 쓰러진 애가. 지연은 조용히 녹음 버튼을 눌렀습니다. 우리가 더 세게 압박해야 할까? 아니, 일단 지켜봐. 다음 주 시험이 중요해. 발소리가 멀어지자 지연은 화장실에서 나왔어요. 증거 수집 완료. 며칠 뒤 지연은 일부러 가방을 교실에 두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복도 끝에서 지켜봤죠. 예상대로 민서가 교실로 들어갔어요. 지연의 가방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찾았다. 민서가 시험 범위 정리 노트를 꺼냈어요. 하지만 그건 지연이 일부러 만든 가짜였죠. 틀린 공식과 잘못된 정보로 가득했습니다.
다음 날 쪽지, 시험에서 민서는 형편없는 점수를 받았어요.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민서가 당황하는 모습을 보며 지연은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제 시작일 뿐이야. 드디어 전교 모의고사 날이 왔습니다. 지연은 깊은 숨을 쉬며 시험지를 받았어요. 문제를 훑어보니 너무 쉬웠습니다. 하지만 일부러 천천히 신중하게 풀었죠. 시간 종료. 감독 선생님의 외침과 함께 지연은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일주일 후 성적이 발표되었어요. 전교 1등 김서연. 전 과목 만점입니다. 교무실에서 돌아온 담임 선생님의 발표에 교실이 얼어붙었어요. 만점이라고요? 현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것도 전 과목을요? 수빈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죠. 태주는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불가능해. 서연이가 갑자기. 지연은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창밖을 보니 파란 하늘이 펼쳐져 있었어요. 언니, 이제 시작이야. 내가 다 되갚아 줄게. 그날 밤 병실에서 서연이 희미하게 눈을 떴습니다. 지연아, 언니, 깨어났구나. 하지만 서연은 동생의 교복을 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왜 내 교복을? 지연은 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언니, 나 믿고 조금만 기다려. 내가 모든 걸 바로잡을 거야. 서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동생의 단단한 눈빛에서 무언가를 느꼈기 때문이었죠. 월요일 아침 수빈이 다가왔습니다. 얼굴에는 걱정스러운 표정이 가득했어요. 서연아, 괜찮아? 지난주에 갑자기 만점 받아서 다들 놀랐어. 지연은 언니처럼 수줍게 웃었습니다. 그냥 운이 좋았나 봐요. 수빈이 지연의 어깨를 다정하게 감쌌어요. 우리 같이 공부할래? 나도 성적 올리고 싶어서. 지연의 가슴 속에서 차가운 분노가 일었지만 표정은 평온했습니다. 좋아. 점심시간 도서관 구석진 자리에서 둘은 마주 앉았어요. 수빈은 열심히 공부하는 척했지만 계속 지연의 노트를 훔쳐봤죠. 서연아, 이 문제 어떻게 푸는지 알려줄래? 수빈이 묻자 지연은 일부러 복잡하게 설명했습니다. 아, 알겠어. 고마워. 수빈이 자리를 비운 사이 지연은 가방에서 작은 녹음기를 꺼냈어요. 책상 밑에 조심스럽게 붙였죠. 1시간 뒤 수빈이 민서와 통화하는 소리가 녹음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바보 같은 애 완전히 속고 있어. 내가 친한 척하니까 다 알려주더라. 진짜? 그럼 다음 시험 문제도 빼낼 수 있겠네? 당연하지. 현아한테도 알려줘야겠다. 지연은 조용히 미소 지었어요. 첫 번째 증거를 확보한 순간이었죠. 그날 밤 지연은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학교 익명 게시판에 이상한 글들이 올라오고 있었어요. 전교 1등이 뭐 대단하다고, 공부만 하는 로봇 같은 애, 인간 관계도 못하는 찐따. 아이디는 익명이었지만 지연은 알고 있었죠. 문체와 단어 선택이 태준의 것이었어요. 지연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날아다녔습니다. 중학교 때부터 독학한 해킹 실력이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죠. 찾았다. 태준의 IP 주소가 화면에 떴어요. 더 파고들자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태준은 여러 계정을 만들어 서연을 비방하는 댓글을 수백 개 달고 있었어요. 심지어 가짜 사진까지 만들어 퍼뜨리려 했죠. 지연은 모든 증거를 캡처했습니다. 이제 두 번째 카드를 손에 넣었어. 다음 날 학교가 발칵 뒤집혔어요. 정문 게시판에 충격적인 내용이 붙어 있었습니다. 우리 학교에
더러운 진실. 누군가가 시험 문제를 미리 빼돌리고 답안을 공유한다는 내용이었어요. 증거 사진도 함께 있었죠. 이게 뭐야? 현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사진 속에는 그녀가 시험지를 복사하는 모습이 찍혀 있었어요. 누가 이런 걸? 민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태주는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불안해했어요. 혹시 우리 중에 배신자가 있는 거 아니야? 수빈이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서로를 의심하는 눈빛들이 오갔어요. 균열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죠. 담임 선생님이 교실로 들어왔습니다. 표정이 심상치 않았어요. 여러분, 오늘 학교에서 심각한 일이 있었습니다. 선생님의 시선이 현아에게 향했어요. 몇몇 학생들을 개별 면담하겠습니다. 현아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쉬는 시간, 화장실에서 격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너였어? 내가 우리를 팔아넘긴 거야? 민서가 수빈에게 따졌습니다. 무슨 소리야? 나도 피해자라고. 그럼 누구야? 태준이? 야, 왜 나야? 그들의 우정에 금이 가기 시작했어요. 지연은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서로 물어뜯게 만드는 것. 그게 내 계획이야. 며칠 뒤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어요.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서연, 비방 글들이 모두 캡처되어 학교에 제보됐습니다. 태준 학생, 교무실로 오세요. 방송이 울리자 태준의 얼굴이 새파랗게 변했어요. 아니, 이건 유가. 그는 현아를 노려봤습니다. 너야? 내가 날 버리기로 한 거야? 현아는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무슨 소리야? 난 아무것도 모른다고. 하지만 태주는 믿지 않았죠. 그날 오후 지연은 옥상에서 그들의 대화를 들었습니다. 이제 끝이야. 우리 다 걸렸어. 민서가 울먹였어요. 아직 아니야. 증거가 없잖아. 현아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서연이를 괴롭힌 직접적인 증거는 없어. 침착해. 순간 지연의 가슴이 뛰었어요. 현아가 모든 것의 배우였다는 걸 확신하는 순간이었죠. 그런데 이상하지 않아? 수빈이 갑자기 말했습니다. 서연이가 퇴원하고 나서부터 모든 게 꼬이기 시작했어. 설마 서연이가? 아니야. 그 애는 그럴 애가 아니야. 현아가 단호하게 말했지만 눈빛은 흔들렸어요. 지연은 조용히 계단을 내려왔습니다. 복도를 걷다가 담임 선생님과 마주쳤어요. 서연아, 잠깐 이야기 좀 할까? 선생님의 눈빛이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네, 선생님. 교무실에서 선생님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요즘 학교 분위기가 이상한데 혹시 뭔가 아는 게 있니? 지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서연아, 넌 정말 괜찮니? 갑자기 성적이 오르고 선생님의 의심 어린 눈빛이 지연을 훑었어요. 그냥 더 열심히 했을 뿐이에요. 지연은 순진한 표정을 지었지만 마음속으로는 계산하고 있었죠. 아직이야. 아직 모든 증거를 모으지 못했어. 그날 밤 지연은 언니의 일기장을 다시 펼쳤습니다. 현아가 리더다. 모든 걸 지시하는 건 현아. 서연이 떨리는 글씨로 적어놓은 문장이 눈에 들어왔어요. 현아, 내가 최종 보스구나. 지연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이제 마지막 증거만 있으면 됐어요.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S대학교 특별 장학금 최종 선발을 위한 공개 프레젠테이션. 강당은 학생들과 학부모 그리고 대학 관계자들로 가득 찼어요. 지연은 무대 뒤에서 깊은 숨을 쉬었습니다. 손에는
USB가 들려 있었죠. 그 안에는 지난 한 달간 모은 모든 증거가 담겨 있었어요. 다음은 김서연 학생입니다. 사회자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지연이 무대로 걸어 나가자 객석이 술렁거렸어요. 서연이 완전히 회복됐나 봐. 얼굴이 좋아 보이네. 현아는 객석에서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지연을 바라봤습니다.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죠. 지연은 마이크 앞에 섰어요. 스포트라이트가 얼굴을 비추자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잠시 멈췄다가 지연은 말을 이었어요. 오늘 제가 준비한 발표 주제는 학업 성취와 인성입니다. 교장 선생님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예상된 주제였죠. 하지만 다음 순간 지연의 목소리가 변했습니다. 아니, 정정하겠습니다. 오늘 제 주제는 우리 학교에 감춰진 진실입니다. 강당이 순간 조용해졌어요. 현아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민서와 수빈이 불안하게 서로를 바라봤죠. 지난 2달간 한 학생이 조직적인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지연이 리모컨을 들자 화면에 사진이 떴어요. 찢어진 노트, 쏟아진 음료수, 부서진 학용품들. 이 학생은 단지 공부를 잘한다는 이유로 괴롭힘의 표적이 되었죠. 청중석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증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화면이 바뀌었어요. CCTV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민서가 일부러 서연에게 부딪히는 장면, 수빈이 노트를 찢는 장면이 선명하게 보였죠. 이건 교육청 관계자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더 있습니다. 지연이 버튼을 누르자 녹음 파일이 재생됐어요. 그 바보 같은 애 완전히 속고 있어. 수빈의 목소리가 강당에 울려 퍼졌습니다. 객석이 술렁거렸어요. 수빈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죠. 잠깐, 이건 조작이에요. 현아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조작이라고요? 지연이 차분하게 물었어요. 그럼 이것도 조작일까요? 화면에 새로운 영상이 떴습니다. 현아가 다른 학생들에게 지시하는 모습이었어요. 서연이를 2등으로 만들어야 해. 무슨 수를 써서라도. 현아의 목소리가 분명하게 들렸습니다. 강당이 충격에 빠졌어요. 학부모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죠. 저건 맥락을 잘못 이해한 거예요. 현아가 필사적으로 외쳤습니다. 태준이 자리에서 일어나려다 주저앉았어요. 온라인 비방 글의 증거가 공개될까 두려웠던 거죠. 그리고 이것은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들입니다. 화면에 악의적인 댓글들이 줄줄이 올라갔어요. IP 추적 결과와 함께였죠. 모두 우리 학교 학생들이 작성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담임 선생님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이런 일이 자기 반에서 일어났다는 게 믿기지 않았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지연의 목소리가 강당에 울렸습니다. 단지 1등이 부러워서? 장학금이 탐나서?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경쟁이 인간성을 잃게 만들 때 우리는 무엇을 얻게 될까요? S대학교 입학처장이 심각한 표정으로 메모를 했습니다. 저는 김서연이 아닙니다. 갑작스러운 고백의 강당이 다시 술렁거렸어요. 저는 김서연의 동생 김지연입니다. 청중들이 놀라서 숨을 들이켰습니다. 제 언니는 지금 무대 옆문이 열렸어요. 휠체어를 탄 서연이 천천히 들어왔습니다. 얼굴은 여전히 창백했지만 눈빛은 단단했어요. 안녕하세요. 진짜 김서연입니다. 떨리는 목소리였지만 분명했어요. 저는 단지 공부를 열심히 했을 뿐입니다. 그것이 죄가 될 줄은 몰랐어요. 서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침묵하지 않겠습니다. 현아가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모든 게 끝났다는 걸 알았죠. 교장 선생님이 무대로 올라왔습니다.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했어요. 이런 일이 우리 학교에서. 교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철저히 조사하겠습니다. S대학교 관계자들이 심각한 표정으로 회의를 시작했어요. 지연은 언니의 휠체어를 잡았습니다. 두 자매가 나란히 섰을 때 강당에 박수 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한 학부모가 일어나 각수를 치기 시작했고 곧 다른 사람들도 따라했죠. 현아와 가해자들은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수치심과 두려움이 가득했어요. 이제 끝이 아닙니다. 지연이 마이크를 잡았어요.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노력해야 합니다. 무대 조명이 두 자매를 비췄습니다. 어둠 속에서 빛이 비치는 것 같았어요. 그날의 프레젠테이션은 예상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끝났지만 가장 중요한 교훈을 남겼습니다. 진실은 결국 드러난다는 것을. 일주일 후 학교 게시판에 공고문이 붙었습니다. 학교폭력대책위원회 징계 결과 안내. 현아는 정학 3개월과 함께 S대학교 장학금 자격을 박탈당했어요. 민서와 수빈은 정학 2개월, 태주는 사회봉사 200시간의 처분을 받았죠. 이게 끝이 아니야. 부모님께서 변호사를 선임하신대. 현아가 친구들에게 말했지만 목소리에는 힘이 없었어요. 하지만 증거가 너무 명확했습니다. 그들의 미래는 이미 어두워졌죠. 한편 서연은 병실에서 점점 회복하고 있었어요. 언니, 오늘 퇴원이야. 지연이 밝게 외쳤습니다. 서연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어요. 창백했던 뺨에 혈색이 돌아왔죠. 지연아, 정말 고마워. 내가 아니었다면 언니는 내 가족이잖아. 당연한 거야. 두 자매가 손을 꼭 잡았습니다. 퇴원한 서연은 다시 책상 앞에 앉았어요. 펜을 잡는 손이 더 이상 떨리지 않았습니다. 이제 진짜 공부를 시작해야지. 서연의 눈빛에 의지가 불타올랐어요. 지연도 더 이상 숨지 않기로 했습니다. 선생님, 저 수학 영재반에 들어가고 싶어요. 수학 선생님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지연아, 내가 그동안 실력을 숨겼구나. 네, 이제는 당당하게 보여주고 싶어요. 학교 분위기도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교장 선생님이 전교생 앞에서 선언했어요. 우리 학교에 공정경쟁 문화위원회를 설립합니다. 학생들과 교사, 학부모가 함께 참여하는 위원회였죠. 더 이상 성적을 위해 타인을 해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박수 소리가 강당에 울려 퍼졌어요. 서연과 지연, 자매의 이야기는 언론에도 보도됐습니다. 용기 있는 고발, 학교 폭력의 그늘을 걷어내다. 기사를 본 전국의 학생들이 용기를 얻었어요. 저도 비슷한 일을 당했어요. 우리 학교에서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보가 쏟아졌고 교육계에 큰 파장이 일었죠. 시간이 흘러 가을이 왔습니다. 서연과 지연은 도서관에서 나란히 공부하고 있었어요. 언니, 이 문제 한번 봐줄래? 어디 보자. 아, 이건 이렇게 푸는 거야. 두 자매는 경쟁자가 아닌 조력자가 되었습니다. 서로의 장점을 인정하고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었죠. 우리 둘 다 S대 갈 수 있을까? 지연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할 수 있어. 우리는 함께니까. 서연이 동생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수능 날이 밝았어요. 두 자매는 교문 앞에서 서로를 격려했습니다. 파이팅. 언니도 파이팅. 그들의 밝은 웃음이
아침 햇살처럼 빛났어요. 결과 발표 날 가족들이 모여 앉았습니다. 서연아, 지연아, 둘 다. 엄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S대학교 합격이야. 환호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두 자매는 서로를 꼭 안았어요. 우리가 해냈어. 눈물과 웃음이 뒤섞였죠. 이듬해 봄, 대학생이 된 서연과 지연은 모교를 찾았습니다. 선배님들, 정말 멋있어요. 후배들이 반짝이는 눈으로 바라봤어요.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정정당당하게 노력하면요. 서연이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혼자가 아니에요. 서로 돕고 격려하면서 가는 거예요. 지연이 덧붙였죠. 강당에서 특별 강연이 열렸습니다. 건강한 경쟁 문화 만들기. 서연과 지연이 함께 무대에 섰어요. 경쟁은 나쁜 게 아닙니다. 서연이 말문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인간성을 잃으면 안 돼요. 지연이 이어받았죠. 진정한 실력은 타인을 밟고 올라서는 게 아니라 함께 성장하는 것입니다. 두 자매가 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청중들의 진심 어린 박수가 이어졌습니다. 현아를 비롯한 가해자들도 그 자리에 있었어요. 그들은 고개를 숙인 채 눈물을 흘렸죠. 미안했어. 정말로. 현아가 떨리는 목소리로 사과했습니다. 서연은 조용히 다가가 손을 내밀었어요. 이제 새롭게 시작하자. 우리. 화해의 순간이었습니다. 저녁 노을이 교정을 물들였어요. 서연과 지연은 벤치에 앉아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힘들었지만 우리가 이겨냈어. 응. 그리고 많은 걸 배웠어. 바람이 부드럽게 불어왔어요. 앞으로도 힘든 일이 있겠지? 서연이 물었습니다. 괜찮아. 우리에겐 서로가 있잖아. 지연이 웃으며 답했어요. 두 자매의 이야기는 끝이 아닌 시작이었습니다. 더 많은 학생들이 용기를 얻었고 학교는 조금씩 변화했어요. 성적표의 숫자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걸 모두가 깨닫기 시작했죠. 진정한 1등은 혼자 빛나는 별이 아니라 함께 빛나는 별자리라는 것을. 그것이 서연과 지연이 우리에게 남긴 가장 큰 선물이었습니다. 용기 있는 지연의 행동에 우리는 어떠한지 돌아보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이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 하루 행복하실 겁니다. 다음에도 좋은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